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러니까 됐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되는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시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한 거냐면은 대학생 분들이신데 내가 정말 스펙을 갖다가 엄청 확 뛰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 열정이 가득하신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거지, 각종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시는 분들은 시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어떤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할 때 이력서를 이제 정말로 꽉꽉꽉 채워서 더 이상 거의 2페이지로 막 넘어가가지고 한 페이지 안으로 줄이느라고 힘들었었던 이력서거든요. 이 이력서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이력서가 어떻게 이제 인사과 분들이 보셨을 때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스펙을 어떻게 쌓았는지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제가 띄워놓도록 할게요. 제 이력서가 여기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호서대학교를 졸업했었고요. 학점 같은 경우는 3.2 라고 보시면 되세요. 4.5 만점인데 3.2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도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사 담당자 분들이 보셨을 때 정말 우와를 먼저 시작하셨던 이력서거든요. 끝까지 보도록 할게요.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OP가 IH를 취득을 했었고요. 독일어, 불어 같은 경우는 OPI, IM을 취득을 했었어요. 그리고 항공 안전 관련된 자격증, 독일에서 대한항공에서 일을 했었을 때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필수적으로 이걸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공항 지점에서 이제 지상직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명예 홍보대사를 2차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연수 받았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교환학생하고 단기 어학연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훈으로는 호서대학교에서 과학경영대회랑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상을 2차례 받았었고, 경기대 총장상 이제 한번 받았었고, 과학 관련해가 경기도 도지사상을 팀상으로 한 번 더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 친하신 아니면 매형이라든지, 그러니까 매형이 전 대기업 인사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딱 보시자마자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우와예요. 우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벌과 학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방 4년제에다가 학점도 3.2죠. 그런데 인사과 담당자분들이 제 이력서를 보시고 나셔서 면접 때라든지 이럴 때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학벌이 왜 이래요 라든지 학점이 왜 이래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은, 외국어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질문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토익 점수가 왜 신발 사이즈예요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어 공부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딱 봤었을 때 우와 하실 수 있는 이력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학점이 낮고 그리고 지방 4년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왜 이건 이래로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 다 했고, 만약에 한국에서 취업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해외 나가라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스펙을 제가 그럼 어떻게 쌓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별 생각이 없거든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많이 놀죠. 많이 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외국어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때 관심이 좀 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건 대학교 2학년 때부터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영어 중국어를 먼저 진행을 했었거든요. 영어 중국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다짐이 있으신다면 무조건 영어랑 다른 외국어 하나를 더 같이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어 하나도 힘든데 다른 외국어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대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수업을 하나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이 수업도 있고 저 수업도 있고. 근데 다 커버 쳐내잖아요. 똑같아요. 외국어를 갖다가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정말 막 다 빡세게 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먼저 밑작업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힘을 줄지언정 다른 외국어도 같이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라든지 영어 일본어라든지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제2외국어를 하나를 정하셔서 영어랑 같이 꼭 진행을 하세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엄청나게
실력을 쌓아 높이면은 취업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영어 점수가 없잖아요. 영어 점수가 없으면은 그냥 다 필터링 당해요. 왜냐면은 어느 기업이든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 이력서를 낼 때 영어 점수 얼마 이상 이렇게 아예 정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제2외국어 점수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영어 점수 자체가 아예 없으면은 아예 그 이력서를 인사 담당자 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필터링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랑 다른 제2외국어 하나 더 하신다, 이렇게 2개 정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이거 2개를 갖다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은 먼저 오픽 IM2 레벨 있잖아요. IM2 레벨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영어랑 제2외국어를 IM2 레벨까지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IM 올리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던지 아니면은 대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져요. 그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지사상 국제 컨퍼런스, 경기도 국제 컨퍼런스를 가서 이제 과학 부분상 한번 수상을 하고 개인상 한번 수상을 하고 그리고 와서 경기도 도지사상을 이제 팀상으로 한번 더 수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2회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먼저 외국어가 2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약간 좀 자신감이 들기 시작을 해요. 자신감이 들기 시작을 하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한번 대외 활동 신청을 넣어볼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근데 요건 중에서 여러분 대외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각종 그냥 청소년 단체, 이름 모를 청소년 단체 이런 데 넣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쓸 게 없을 때 가져와서 이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풀어보실 수는 있지만은 여기를 메인으로 DC로 올리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랑 중국어를 갖다 오픽 IM2 올렸어요. 그러면은 해외로 나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시지만은 한국에서 우선은 상훈 이쪽으로 해가지고 스펙을 좀 쌓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 대외 활동 이런 거 검색을 하시고 청소년 대외 활동 영어라든지 청소년 대외 활동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대외 활동들만 쭉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가시잖아요. 영어 오픽 IM 취득하고 중국어도 IM2만 취득을 했는데도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거의 상위 클래스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학교 다니면서 많이 준비를 하지만은 딱질적으로 거기 딱 갔었을 때 그렇게까지 나처럼 준비해온 학생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셨을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이제 뽑아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그냥 대외 활동이라고 했었을 때 모든 대외 활동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대외 활동 중에서도 딱 들어서 이름을 알 수 있는 곳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국제 컨퍼런스, 청소년 국제 컨퍼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도 도지사상, 경기대학교 총장상, 경기도 도지사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딱 누가 아니면 경기도 명예 홍보대사 딱 봐도 그냥 경기도에서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땡땡땡 센터 이런데 하면은 면접관 분들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처럼 뻘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제 여기는 어떤 학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 해도 마음은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대외 활동도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알 정도로 좀 유명한 곳으로 넣으셔야 되세요. 근데 어학 성적가 어학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거기서 뽑아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 갔었을 때 좀 이제 흔히 말해서 날 수가 있어요. 날고 긴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날고 기는 사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학 성적을 오픽 IM 올리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딱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곳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딱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약간 거기서 이제 지원한 학생들을 갖다가 약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너 말고도 풍겨져요. 거기 분위기가 그래요. 너 말고도 이거 할 사람들 많아. 너 말고 할 사람들 많아. 그래서 너는 그냥 병풍 중 하나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는 그 학생을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약간 학생들 병풍처럼 쓰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면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곳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하다가 관둬요. 관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애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여기 땜빵 났는데 할래? 말래?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하거든요. 그런 데는 절대 지원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한 달이라든지, 그러니까 길게는 막 한 달 하는 데도 있고요. 짧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곳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수료증을 준단 말이에요. 수료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장이라든지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이걸 꼭 집에다가 잘 모셔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추가가 될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꼭 잘 챙겨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 뭐 도지사상이라든지 이런 상훈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워킹홀리데이를 나가 보실 수가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나갈 때도 이런 경력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믿음직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국에서 상훈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좀 더 찾아보시고 먼저 지원해 보시고 거기서 성과를 꼭 한번 내보세요. 왜 외국어를 먼저 2개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전공에도 다 필요해요. 회사를 가신다라면 물론 영어와 관련 없는 전공도 있지만은 보통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급의 연봉을 받으시려면은 입사를 할 때 영어 성적 기재를 하는 곳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고 요즘 영어 하나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랑 제2외국어를 하나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과가 생명공학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활동도 국제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과학 부분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정말 잘 찾으셔야 되세요. 교집합이라고 하면은 내 전공과 외국어와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교집합을 잘 선택을 하셔서 대외 활동을 신청해 보셔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능을 조졌잖아요. 수시로 갔건 뭘 했건 떠나서 수능을 조졌고 이제 지방 4년제를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하죠. 중간에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능을 한번 더 봐서 재수를 해서 들어간다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4년 쭉 가야 돼요. 이거 바꿀 수 없다라면은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 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 외에 내가 이 부분을 못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커버했어요 라는 거를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상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선은 학교가 정해져서 내가 싫던 좋던 졸업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우선 외국어 2개를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대외 활동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이력서에 나와 있는 대한항공에서 일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해보시고 알람 받으시면은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도 완전 왕쳐보고 영어,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외국어 공부법도 컨설팅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다가 URL 남겨놓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